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분양 관련 사건입니다.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받은 180여 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건 파일 애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제주 드림타워 분쟁 사건입니다. 건설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누적되어 있어서 아마 벽초부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문제들, 법무빈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그리고 사건 파일 애청자분들께도 좀 새해 인사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변호사님 작년 1년 전 방송에서 네. 제주 출신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제주도의 건설 분쟁 관련된 문제가 뭐 특별히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네. 그때는 좀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에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부동산 가격도 지금 아주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제주 드림타워 분쟁 사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제주 개발 관련 사건인데요. 네. 이런 경제 사건들을 보면은 예. 이 계약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우리 사회에 무슨 계약서야,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또 이런 정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 계약서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저도 자문해보고 하면은 네. 그래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 특정 계약, 분양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기는 써요. 예. 그런데 계약서가 이미 활자로 인쇄돼 있어서 그냥 고객이 서명만 그렇죠. 하도록 해서 또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약관의 경우에는 고객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은 네.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네. 오늘 제주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관으로 주게 되면 이제 문서가 두껍잖아요. 네. 빨리 서명해라고 막 보채는데 네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그거 다 읽을 수가 없고 네. 뭐 어디까지 다 확인해야 돼. 그 개념도 단어도 막 어려운 단어가 막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판사님들 중에서도 그 약관 읽어보고 그런 거 귀찮아서 안 읽는다라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교수님도 그랬고요. 네, 저도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거든요. 네. 약관이라는 게 사실 미리 그래서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계약 이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계약이고 네. 분양 계약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말 조심스럽고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모든 돈이 다 투입될 수도 이런 그런 뭐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사건 잘 살펴보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제주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노용동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이 노용동을 가면은 그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건물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냥 가면 딱 보이거든요. 네네. 네, 거기 이제 한쪽 건물은 5성급 호텔이 있고요. 예. 다른 한쪽은 호텔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로 쇼핑몰,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고 네. 여기 방송 촬영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국내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같이 시행 추진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호텔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고 예. 이 레지던스는 중국 기업이 850실을 민간에 분양해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기로 네.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분양된 호실은 이 중국 기업에서 관리운영 미수탁 예,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네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예. 분양가는 7억 원 정도. 한실에? 네, 한실에. 굉장히 7억 비싸군요. 정도. 예.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막 뉴스가 나왔어요. 분양이 90% 이상 됐다. 네. 이렇게 막 광고가 나면서 완판 예정이다. 막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이 준공 예정일이 2019년 9월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2019년 9월로 기재돼 있고 다만 뭐 건축 공정이나 기타 불가 학력 등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개별 통보하겠다라고 적혀 있고 만약에 이 자기들 매도인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나 이 중국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준공이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해서 지연된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 공급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 근데 이제 자기들 귀책 사유가 아닌 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법 개정, 자재 품귀, 노사 분규, 뭐 그다음에 기상이나 일기 문제 같은 것들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 그런 것들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면책 사유 너무 그렇죠. 넓은 거 아닌가 해서 살짝 들긴 하는데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피고는 2019년 9월 준공 목표로 공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준공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그 수분양자들한테 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자재도 품귀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특성상 기상이 악화돼서 준공 예정일을 2020년 3월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어요. 계약서에 따른 거긴 하네요. 네. 그다음에 2020년 3월이 또 가까워지니까 다시 또 코로나 자재 수급으로 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준공 예정일을 2020년 6월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됩니다. 6개월 초과는 됐군요. 네네. 자, 당초 공지한 준공 시점보다 이제 1년 정도 뒤로 밀린 것 같은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돈 뭐 7억씩 되는 돈들 계속 그렇죠. 이제 중도금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준공 예정일만 기다렸던 수분양자들은 사실은 투자 이익을 기대를 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당연히 그러면 분양 계약서를 검토를 해봤겠죠. 그렇죠. 그러더니 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이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건물은 실제로 2020년 11월 5일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니까 피고 측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층이 발견돼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치환 공사 해서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태풍이나 폭설이 또 많아가지고 늦어지고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돼가지고 늦어졌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상 자기들은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소송에서 이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소송이 사실은 감정도하고 되게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계약 문헌에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 해도 이게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걸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우리 IMF 때 그 IMF로 자재 수급 차질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상 비 오는 경우까지 이 도급 계약을 할 때 공사 도급 계약을 할 때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라든지 이례적인 그 기상이 아니면은 면책 사유를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것들 하나하나를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물론 원고 측에서 이제 감정을 해서 다 입증을 했고요. 다투게 됐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 그 피고가 그 제시한 이 면책 사유 이것이 일단은 해석 관련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이 약관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규정은 피고가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투단을 다 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 해석해야 된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존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상이 기존 제주도의 그 폭우나 강우를 봤을 때 이례적 수준 아니었다. 통상의 수단을 다 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사유라 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약정 해제 사유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납부된 계약금, 지연 손해금, 위약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